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록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성공하기 위한 법칙 7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지금 30이거든요. 20살 때부터 30까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온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순서에 따라서 한번 이 법칙들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일상생활에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비교적 그래도 어린 나이에 가게를 가지고 있고 직원들을 두고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 질문은 되게 넓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해서 7가지로 나름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많은 청춘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뭘 싫어하는지, 또는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하기 싫어하는지를 잘 몰라요, 다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대부분 학창 시절은 이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되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거든요. 이게 뭐 단점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좋은지, 뭐가 하기 싫은지, 또 뭘 해야 하는지, 뭘 안 해도 괜찮은지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고 성격이고 어떤 유형인 사람인지를 알라.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이런 걸 분류해가면서 좀 더 약간 걸러낼 수 있는 거죠. 분류를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눠지겠죠. 이게 분류가 잘 되면은. 분류가 잘 되면은 그럼 이제 싫어하는 거는 안 하면 돼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약간 뭐 예를 들면 공부를 다 같이 잘해야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진짜 딱 눈 감고 노력해 봤는데도 안 되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게 만약에 싫어하는 쪽에 들어있더라면, 근데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쪽에 대한 공부는 진짜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번, 나 자신을 알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눠서 알 수 있게 돼요. 싫어하는 거는 최대한 일단 배제를 하시고요. 좋아하는 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거를 일단 쭉 나열을 해보세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난 뭐 프라모델을 좋아해. 그러면 프라모델 블로그를 하세요. 또 난 인테리어를 좋아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파고드세요. 그다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예쁜 화장품을 좋아해. 그럼 거기를 미친 듯이 파고드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라는 목표랑 계획이 생기거든요. 이게 두 번째. 목표와 계획을 세워라. 목표와 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약에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 정도를 세우길 좋아해요. 이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사실 힘든 건 맞아요. 이걸 따라가야 되니까 힘든데 그렇다고 너무 낮게만 잡으면 열심히 또 사람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계획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잡으시고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자, 계획 세우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일단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나열을 따로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을 따로 메모를 해 놓고 이번 연도, 올해에 이뤄야 될 목표를 따로 설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내로 이뤄야 할 목표를 따로 설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목표를 좀 설정을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목표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내 수준은 여긴데 내가 이만큼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라는 분석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내 잠재된 능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설정된 목표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만약에 예를 들면 난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목표다. 1000명이 목표다.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돼요? 계획을 뭐 하루에 한 번 유튜브를 올리기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를 올리기 라는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라는 생각이 대입이 되면은 나는 뭘로 찍을 것이며 편집은 뭘로 할 것이며 그 다음 이런 뭐 대본 같은 거는 어떻게 짤 것이며 주제는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다음 이제 올릴 때 어떻게 올릴 것이며 이게 다 계획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목표만 세워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즐겨하는 이라기보다는 몸에 좀 배어있는 습관 같은 건데 저는 굉장히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약간 집착적으로. 왜냐면 지금 현재 제 모습이 이렇잖아요. 근데 아까 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 그 계획 뭐 한 달 후에 내 모습 아니면 1년 후에 내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이 4월 달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을 겨울쯤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미 강의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목표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 가게 근처에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시내라서. 그래서 이 가게 근처에 있는 시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 상상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고 그 구조까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는 어떻게 생겼고 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생활을 하고 출퇴근은 이렇게 하고 이런 진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그런 생각을 왜 하냐는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거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메모를 해요. 이건 제 아이패드인데 메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자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 내가 되고 싶은 거, 내년에 내가 되고 싶은 거, 3년 후, 5년 후 내가 되고 싶은 거를 계속 적어요.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적으면서 난 이미 그렇게 된 것 마냥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적으면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다 보니까 진짜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이 머리에 박히면서 이런 습관이 좋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상상하고 그 상상한 거를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매일매일.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나는 뭐 된다, 나는 뭐 한다, 나는 뭐를 갖는다, 약간 이런 거 구체적으로 메모를 매일매일 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귀찮아요. 뭐냐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네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또 목표랑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상상이랑 메모까지 했어요. 근데 만약에 실행을 안 한다. 나는 내일, 아니면 난 한 일주일 뒤, 아니면 뭐 한 달 뒤, 1년 뒤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저는 실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제 목표는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들이 진짜 귀찮거든요. 이거를 매일매일 해내기가. 그래서 실행을 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런 생각으로는 네가 가진 꿈을 이룰 순 없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그런 두려운 마음, 약간 겁먹은 마음으로 준비만 계속 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준비가 안 됐더라도 일단 뛰어드세요. 나이키가 했던 말 있잖아요. Just do it. 그래서 저는 실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 그리고 1, 2, 3, 4, 5, 6 여섯 번째부터는 이거는 제가 되게 늦게 깨달았던 사실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실을 되게 일찍부터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바로 저축이라는 습관입니다. 물론 전 어렸을 때부터 돈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집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 쓸어 모아서 제 저금통에 넣어놓거나 제 통장에 넣었어요. 약간 교복 입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용돈 같은 거 받고 알바 같은 거 하고 집안일에서 돈 받은 거 맨날 은행에 입금하러 가고 약간 금융 쪽으로 되게 나쁘게 말하면 뭐 돈을 밝힌다 약간 이런 성향이었는데 그게 지금 보면 되게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교복 입은 채로 중학생 때였나 주택 청약 그 통장을 만들러 갔거든요. 근데 나이가 아마 안 됐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금융 쪽에 돈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 집착을 많이 했는데 집착을 많이 한 거랑 별개로 저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돈을 모으게 된 계기가 27 안 되기 한 20대 중반쯤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20살 초반에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클럽도 가야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예쁜 옷도 사야 되고 예쁜 가방도 사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없이 그냥 돈을 좀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좀 아깝긴 해요. 그래서 뒤늦게 한 20대 중후반에 들어서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절실하게.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요. 악착같이. 남 밑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는 월급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저축할 금액을 미리 다 넣어놓고 나머지로만 버티면서 생활하는 그 습관을 몇 년을 이어가다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이제 그걸로 27살 때 가게를 차렸습니다. 차리고 난 다음부터는 당연히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확 들어오니까 거기서 내가 저축할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거의 일정 부분만 생활비만 떼놓고 거의 다 저축을 해요, 저는. 그게 습관이 한번 되니까 절약이라든지 약간 저축하는 습관이 되게 돈이 불어나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20대 후반 제 사업체를 만들고 나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습관을 만들기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습관을 만들고 나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유용하고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습관 중에 하나예요. 저축을 여러분 적더라도 꾸준히 꼭 하세요. 제발. 그다음 마지막 7번째. 7번째는 이게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 직원을 들이고 나서부터 깨달은 노하우입니다. 자, 제가 17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가게를 차렸을 때까지 총 10년간 남 밑에 있었어요. 근데 남 밑에 있었을 때 저는 위에 사수가 같은 전공인 사수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저를 키워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 생각을 했을 때 10년이란 기간 동안 거의 저 혼자 커온 거니까. 근데 직원을 들이고 났는데 이제 반대로 내가 사수가 된 거잖아요. 상사, 사장, 대표. 그러니까 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전 투자라고 생각해서 제 돈을 들여서 다른 이제 샵에 교육을 보내고 다른 분야에 교육을 받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빼서 투자를 한 거죠. 교육 투자를. 그랬더니 직원이 지금은 1년 반 정도 돼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아이도 성장을 했지만 실장님도 저도 같이 성장한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에 가게를 옮길 때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어요. 실장님을.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이게 미미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2명의 실장님들을 꾸준하게 케어를 뒤를 봐주고 있고 조금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좀 뿌듯해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7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7가지. 내가 이걸 20살 때 알았더라면, 미용을 처음 시작했던 17살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본 7가지 성공 노하우입니다. 이거를 17살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지금의 제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성장이 돼 있는 사람이 되겠었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지금 내 나이가 뭐 10대, 뭐 20대, 뭐 30대, 40대, 50대 뭐 여러분들을 보겠지만 사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난 후부터는 되게 트이거든요. 사람의 마인드가.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7가지 나눠 놓은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될 수 없어,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면, 이거를 깨닫고 한번 해보고 습관으로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라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되게 큰 사람이고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막 찌질이었고 내성적이었고 소심했고 정말 부정적 네거티브였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인생을 한번 바꿔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화이팅.